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TV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주말인데요. 비트코인이 좀 잘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봉으로 봐도 그냥 이제 쭉 잘 횡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뭐 주말에서 딱히 뭐 무빙은 없는데, 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좀 부자가 되시고 싶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계속 존버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트레이딩을 잘 해야 돼서 이제 사고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밑에서 잡아서 이제 위에서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근데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의 트레이딩의 원칙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저도 이제 일종의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많은 것들을 저도 이제 고려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망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뭐 조회수 이제 뭐 사실 신경 잘 안 쓰죠.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구독자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것은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주봉 차트고요. 어,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은 잘 알겠죠. 이런 주봉 차트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근데 보시면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이 좀 나왔잖아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역시 나스닥은 신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 우상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미국이 영원히 우상향할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세계 대전이 뭐 일어나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미국의 패권이 바뀐다던가 뭐 이런 특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니까 제가 모르는 거고,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 맞고 패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상향 한다는 전제가 좀 깔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미국이 항상 우상향을 했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하락장이 있죠. 22년 하락장에는 계속 줄고 빠졌습니다. 빨고 빠졌다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맞지만 항상 우상향하진 않는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주가의 방향은 맞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사 모아라. 빠질 때마다 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얘기를 이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맛봤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굉장히 결과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빠지면 산다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을 때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망하는 거는 물을 타다가 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물을 타면은 손해가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하락 같지만,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엄청나게 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달봉으로 봤을 때 그다지 엄청나게 큰 하락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닷컴 버블과 리만 브라더스, 이런 것들을 맞게 되면은 계좌가 마이너스 99%, 뭐 95%도 가는데 무조건 물을 탄다고 말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락하면 튀어야 된다는 거야. 하락하면. 이게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정말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게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저기 셀이 뜨잖아요. 계속 하락을 합니다. 계속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그 특정 레벨이 올라가면 다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셀이 뜨고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특정 레벨이 올라가면 바이가 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나스닥 여기서도 보면은 셀이 떴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뭐 달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똑같아요. 원래는 똑같은데 시간 프레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 내려가면 팔고 내려가면 팝니다. 올라가면 사라. 이 말을 전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무조건 산다, 이거는 굉장히 틀린 얘기입니다. 상승장에서만 맞는 얘기예요. 상승장에서만. 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는 슈퍼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슈퍼 트렌드가 기가 막히게 지지를 받아줬죠. 그래서 여기가 뚫렸으면 저는 사실 손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손절이라는 거를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여 위에서 팔 걸. 근데 그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를 계속해서는 절대로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팔았어야 됐다, 이 말은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특정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깨지면 손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주봉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일봉에서도 당연히 돼요. 일봉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 선이 뚫리면 손절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했겠죠. 그래서 이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셀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손절선이라는 거를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모으자,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면 그냥 모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탐욕이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틀리게 돼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모든 자산은요, 버블이 생기면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버블이 꺼지는 과정을 굳이 우리가 다 맡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하락폭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쓸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인내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마이너스 50%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마이너스 50% 반토막도 사실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사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견뎌낸다. 마이너스 70%까지도 견뎌도 돼요. 근데 마이너스 80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좀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4배가 올라야 돼요, 본전이 오려면.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를 즐기지만 언제나 하한선은 남겨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도 계속 52K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봅시다. 여기서 이제 하락을 시작했다는 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음봉은 음봉을 부르고 양봉은 양봉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제 고점에서 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돌파 매매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를 좋아하는데, 저 역시도 뭐 눌림목에서 매매를 하긴 하지만 저는 손절 라인이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리스크 관리가 없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투자자가 망하는 이유는 손절 라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절은 아무 데나 해도 돼요. 어차피 수익이니까. 근데 손실은 줄일 때는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횡보장에서는 근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횡보장에서는 손실이 누적됩니다. 그러니까 횡보장에서는 좀 버티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봐도 탐욕의 순간이 오게 되면은 리스크를 적절하게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상황을 먼저 보세요. 시장이 지금 광기인가 탐욕인가, 이런 인간의 심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심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봐야 됩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반드시 연습을 하시고 자기의 기준선을 정하세요. 제가 그래서 멤버십 기본반을 만든 것도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투자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별로 없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뭐 사요 팔아요, 뭐 어디서 살까요, 이것만 물어보는데, 그거는 제가 영원히 구독자분들 곁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뭐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자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의 판단력을 길러야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실력을 기르는데 좀 집중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평생 투자를 할 거잖아요. 평생 투자를 할 거라면 그 투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당연히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떨어졌을 때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추세잖아요. 추세. 이 추세를 안다면 그 다음번에 결국엔 올라갔네, 그러면은 너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이제 보면은 다른 유튜버들도 보면은 이거 떨어진다 했는데 올라갔네요,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섞인 댓글을 다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확률적 사고를 해야 돼요. 확률적 사고. 이게 떨어질 자리가 확률이 높았냐, 올라갈 확률이 높았냐, 이런 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깨닫는 게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제 투자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확률적 사고를 해야 된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세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인 공포가 오면 좀 잡긴 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무너진 애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잡았어요. 잡았는데 저는 이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추세가 깨졌다면 저는 손절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손절의 중요성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하면 전혀 재미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겠죠.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영상 찍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미공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